1번. 다음 중 특별 또는 경고표지 부착 대상 건설기계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대형 건설기계에는 조종실 내부의 조종사가 보기 쉬운 곳에 경고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건설기계는 특별표지 부착 대상이다. 3. 특별표지판은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에 부착해야 한다. 4. 최소 회전 반경 12m를 초과하는 건설기계는 특별표지 부착 대상이 아니다. 최소 회전 반경이 큰 건설기계는 특별표지 부착 대상입니다. 2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좌회전하려는 버스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는 건설기계가 있을 때 어느 차가 우선권이 있는가? 1. 건설기계. 2. 좌회전 차가 우선. 3. 사람이 많이 탄 차가 우선. 4. 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짐.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려고 할 때는 직진 차량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3번. 도로교통법상에서 교통안전표지의 구분이 맞는 것은? 1. 주의표지, 통행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차선표지. 2.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 3. 도로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노면표지. 4.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차선표지,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5형제만 외우면 한 문제 마치고 들어갑니다. 따라 해보세요. 주규지 번호. 4번.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 제작 명령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장은? 1. 국토해양부 장관. 2. 행정안전부 장관. 3. 경찰청장. 4. 시, 도지사. 건설기계의 실질적인 관리와 등록은 내가 사는 동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합니다. 5번. 도로교통법상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신호등이 없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서행으로 통과하여야 한다. 2. 신호등이 있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3. 신호가 없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4. 신호기와 관련 없이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철길 건널목이나 보이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가 답입니다. 6번. 건설기계 검사 기준에서 원동기 성능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1. 토크 컨버터는 기름량이 적정하고 누출이 없을 것. 2. 작동 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 음이 없을 것. 3.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적합할 것. 4. 원동기의 설치 상태가 확실할 것. 토크 컨버터는 엔진의 힘을 받아서 변속기로 전달하는 연결 다리 역할이지 엔진 그 자체가 아닙니다. 7번. 유압장치에서 피스톤 로드에 있는 먼지 또는 오염물질 등이 실린더 내로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1. 필터. 2. 더스트실. 3. 밸브. 4. 실린더 커버. 더스트실은 실린더의 문지기, 밖에서 들어오는 먼지, 이물질을 차단한다. 8번. 자동차의 승차 정원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등록증에 기재된 인원. 2. 화물 자동차 4명. 3. 승용 자동차 4명.
4.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사람이 몇 명 타느냐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차량 등록증에 적힌 숫자가 법입니다. 9번. 오일의 압력이 낮아지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오일 펌프 성능이 노후되었을 때. 2. 오일의 점도가 높아졌을 때. 3. 오일의 점도가 낮아졌을 때. 4. 건계통 내에서 누설이 있을 때. 오일이 끈적해지면 흐름에 저항이 생겨 오히려 압력이 올라갑니다. 10번. 유압류의 흐름을 한쪽으로만 허용하고 반대 방향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는? 1. 릴리프 밸브. 2. 체크 밸브. 3. 카운터 밸런스 밸브. 4. 매뉴얼 밸브. 기름을 오직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역류를 꽉 막아주는 일방 통행 밸브는 바로 체크 밸브입니다. 11번. 유압류의 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는 저하된다. 2. 점성의 점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3. 온도가 내려가면 점도는 높아진다. 4.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다. 끈적한 점성계수를 무게인 밀도로 나누면 움직이는 점도인 동점도가 개념입니다. 12번. 유압 모터의 회전 속도가 규정 속도보다 느릴 경우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압 펌프의 오일 토출량 과다. 2. 유압류의 유입량 부족. 3. 각 작동부의 마모 또는 파손. 4. 오일의 내부 누설. 유압장치에 오일을 많이 보내줄수록 작동 속도는 더 빨라지기 때문에 기름의 양이 늘어나면 결코 느려질 수 없습니다. 13번. 유압회로 내의 유압을 설정 압력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압력 제어 밸브는? 1. 릴리프 밸브. 2. 감압 밸브. 3. 릴레이 밸브. 4. 리턴 밸브. 릴리프 밸브는 회로 내 압력이 설정치보다 높아지면 남는 오일을 탱크로 되돌려 보내 전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14번. 유압류 작동부에서 오일이 누출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할 곳은? 1. 실. 2. 피스톤. 3. 기어. 4. 펌프. 실의 불량이나 마모 때문이므로 누유가 발생하면 실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5번. 유압 실린더의 작동 속도가 느릴 경우 그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엔진오일 교환 시기가 경과되었을 때. 2. 유압회로 내의 유량이 부족할 때. 3. 운전실에 있는 가속 페달을 작동시켰을 때. 4. 릴리프 밸브의 세팅 압력이 높을 때. 유압 실린더의 속도는 공급되는 오일의 양에 비례하므로 유량이 많아지면 작동 속도는 빨라지고 유량이 적어지면 느려지게 됩니다. 16번. 기어식 유압 펌프에서 회전수가 변하면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은? 1. 오일 압력. 2. 회전 경사단의 각도. 3. 오일 흐름 용량. 4. 오일 흐름 방향. 기어식 유압 펌프는 내부 기어가 회전할 때마다 일정한 양의 오일을 정직하게 밀어내는 정용량형 펌프의 대표적인 방식. 17번. 산업안전보건에서 안전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위험표지. 2. 경고표지. 3. 지시표지. 4. 금지표지.
안전보건표지는 위험을 막는 금지, 주의를 주는 경고, 행동을 이끄는 지시, 정보를 주는 안내의 4가지 종류로 구성. 18번. 배터리 전해액처럼 강산, 알칼리 등의 액체를 취급할 때 가장 적합한 복장은 1. 면장갑 착용. 2. 면직으로 만든 옷. 3. 나일론으로 만든 옷. 4. 고무로 만든 옷. 배터리 전해액처럼 몸을 부식시킬 수 있는 강산이나 알칼리 물질을 다룰 때는 화학물질 침투를 차단하는 전용 보호복을 반드시 착용합니다. 19번. 다음 중 보호안경을 끼고 작업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산소용접 작업 시. 2. 그라인더 작업 시. 3. 건설기계 장비 일상 점검 작업 시. 4. 클러치 탈 부착 작업 시. 불꽃이나 금속가루, 액체 파편처럼 이물질이 눈에 튈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20번. 스패너 작업 시 유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스패너의 입이 너트의 치수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패너의 자루에 파이프를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스패너와 너트 사이에는 쐐기를 넣고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4. 너트에 스패너를 깊이 물리도록 하여 조금씩 앞으로 당기는 식으로 풀고 조인다. 스패너는 볼트에 밀착시키고 내 몸 쪽으로 당겨야 안전합니다. 21번. 물품을 운반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가벼운 화물은 규정보다 많이 적재하여도 된다. 2.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유의한다. 3. 정밀한 물품을 쌓을 때는 상자에 넣도록 한다. 4. 약하고 가벼운 것을 위에 무거운 것을 밑에 쌓는다. 가벼운 짐도 정량 초과는 금물. 무조건 적재 기준을 지키세요. 22번. 전등 스위치가 옥내에 있으면 안 되는 경우는 1. 건설기계 장비 차고. 2. 절삭유 저장소. 3. 카바이드 저장소. 4. 기계류 저장소. 카바이드와 물이 만나면 폭발 위험. 스위치는 절대 두지 마세요. 23번. 산업재해의 통상적인 분류 중 통계적 분류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사망 업무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 2. 중경상 부상으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3. 경상의 부상으로 1일 이상 7일 이하의 노동 상실을 가져온 상해 정도. 4. 무상의 사고 응급처치 이하의 상처로 작업에 종사하면서 치료를 받는 상해 정도. 중경상 기준은 30일이 아닌 8일 이상. 날짜 함정에 속지 마세요. 24번. 해머 작업 시 안전수칙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열 처리된 재료는 해머로 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녹이 있는 재료를 작업할 때는 보호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3. 자루가 불안정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장갑을 끼고 시작은 강하게, 점차 약하게 타격한다. 해머 작업 시 장갑은 금지. 미끄럽고 말려 들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25번. 가연성 액체, 유류 등 연소 후 재가 거의 없는 화재는 무슨 급별 화재인가? 1. A급 화재. 2. B급 화재. 3. C급 화재. 4. D급 화재. 재가 남으면 A, 재가 없으면 B. 26번.
기계운전 및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맞는 것은 1.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레버 조작을 빨리 한다. 2. 장비의 무게는 무시해도 된다. 3. 작업도구나 적재물이 장애물에 걸려도 동력에 무리가 없으므로 그냥 작업한다. 4. 장비 승 하차 시에는 장비에 장착된 손잡이 및 발판을 사용한다. 승하차 시엔 꼭 손잡이와 발판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27번. 도로 굴착 공사로 인하여 가스 배관이 20m 이상 누출되면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가스 누출 경보기는 몇 미터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가? 1. 10m 2. 15m 3. 20m 4. 25m 누출 20m 이상일 땐 경보기 설치 간격도 똑같이 20m입니다. 28번. 굴착 작업 중 고압전선로 인근에서 작업할 때 안전수칙에 해당하는 올바른 조치는 무엇인가? 1. 고압선 접촉 무시 작업 진행. 2. 고압선 안전거리 확보 후 작업 수행. 3. 버킷을 전주에 기대어 주차. 4. 전주 하부 굴착 허용 작업. 고압선은 닿지 않아도 위험. 무조건 안전거리부터 확보하세요. 29번. 굴착 공사 중 적색으로 된 도시가스 배관을 손상하였으나 다행히 가스는 누출되지 않고 피복만 벗겨졌다.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해당 도시가스회사 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보수토록 한다. 2.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으므로 그냥 되메우게 한다. 3. 벗겨지거나 손상된 피복은 고무판이나 비닐 테이프로 감은 후 되메우게 한다. 4. 벗겨진 피복은 부식 방지를 위하여 아스팔트를 칠하고 비닐 테이프로 감은 후 직접 되메우게 한다. 가스가 새면 즉시 통보. 전문 인력이 점검해야 안전합니다. 30번. 디젤 엔진의 연료 탱크에서 분사 노즐까지 연료의 순환 순서로 맞는 것은 1. 연료 탱크, 연료 공급 펌프, 분사 펌프, 연료 필터, 분사 노즐. 2. 연료 탱크, 연료 필터, 분사 펌프, 연료 공급 펌프, 분사 노즐. 3. 연료 탱크, 연료 공급 펌프, 연료 필터, 분사 펌프, 분사 노즐. 4. 연료 탱크, 분사 펌프, 연료 필터, 연료 공급 펌프, 분사 노즐. 디젤 연료는 공급 펌프, 필터, 분사 펌프, 노즐, 순서로 흐릅니다. 31번. 터보차저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관이 고출력일 때 배기가스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 2. 고지대 작업 시에도 엔진의 출력 저하를 방지한다. 3. 구조가 복잡하고 무게가 무거우면 설치가 복잡하다. 4. 과급작용의 저하를 막기 위해 터빈실과 과급실에 각각 물재킷을 두고 있다. 터보차저는 출력 향상, 공기 보충, 구조까지 단순한 게 특징입니다. 32번.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이 파손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1. 냉각수 비등점이 낮아진다. 2. 냉각수 순환이 불량해진다. 3. 냉각수 순환이 빨라진다. 4. 냉각수 비등점이 높아진다. 라디에이터 캡 고장나면 압력 저하, 냉각수가 더 빨리 끓어 넘칩니다. 33번. 디젤 기관에서 조속기가 하는 역할은 1. 분사시기 조정. 2. 분사량 조정. 3.
분사압력 조정. 4. 착화성 조정. 조속기는 연료량을 스스로 조절해 엔진 속도를 유지합니다. 34번. 일반적으로 디젤 기관에서 흡입 공기 압축 시 압축 온도는 약 얼마인가? 1. 200에서 300도씨. 2. 500에서 550도씨. 3. 1100에서 1150도씨. 4. 1500에서 1600도씨. 디젤은 500도씨에서 자연 발화, 압축의 힘으로 스스로 불을 붙입니다. 35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장치의 구성 부품이 아닌 것은? 1. 분사 펌프. 2. 연료 필터. 3. 기화기. 4. 연료 탱크. 디젤 기관은 연료를 직접 분사하므로 기화기 없이 작동하며 기화기는 가솔린 기관에 사용됩니다. 36번. 엔진오일 교환 이후 오일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그 주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냉각수 혼입으로 인한 오일 성상 변화. 2. 저점도 오일 사용으로 인한 압력 저하. 3. 오일 회로 누설로 인한 압력 손실. 4. 오일 점도가 높은 것으로 교환하였다. 오일 점도가 높으면 유동성이 떨어져 흐름 저항이 커지면서 오일 압력이 상승합니다. 37번. 동절기에 기관이 동파되는 원인으로 맞는 것은? 1. 냉각수가 얼어서. 2. 기동전동기가 얼어서. 3. 발전장치가 얼어서. 4. 엔진오일이 얼어서. 동절기에는 냉각수가 얼어 팽창하면서 엔진 내부를 손상시켜 동파가 발생합니다. 38번. 오일의 여과 방식이 아닌 것은? 1. 자력식. 2. 분류식. 3. 전류식. 4. 샨트식. 자력식, 분류식, 샨트식은 오일 여과 방식이며 전류식은 여과 방식이 아닙니다. 39번. 동력을 전달하는 계통의 순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1.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클러치, 크랭크축. 2. 피스톤, 클러치, 크랭크축, 커넥팅 로드. 3. 피스톤, 크랭크축, 커넥팅 로드, 클러치. 4.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축, 클러치. 피스톤 운동이 커넥팅 로드를 거쳐 크랭크축으로 전달되고 이후 클러치로 동력이 전달됩니다. 40번. 엔진 시동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점검 사항은? 1. 실린더의 오염도. 2. 충전장치. 3. 유압계의 지침. 4. 엔진 오일량과 냉각수량. 시동 전에는 엔진 보호를 위해 오일량과 냉각수량을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41번. 납산 축전지의 용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 급판의 크기, 급판의 수, 황산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2. 급판의 크기, 급판의 수, 단자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3. 급판의 수, 셀의 수, 발전기의 충전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4. 급판의 수와 발전기의 충전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납산 축전지 용량은 급판의 크기 수와 전해액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42번. 교류 발전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주는 것은? 1. 계자. 2. 슬립링. 3. 브러시. 4. 다이오드.
교류 발전기에서 발생한 전기를 다이오드가 정류하여 직류로 변환합니다. 43번. 조명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도의 단위는 루멘이다. 2. 피조면의 밝기는 조도로 나타낸다. 3. 광도의 단위는 CD이다. 4. 빛의 밝기를 광도라 한다. 조도의 단위는 룩스이며 루멘은 광속의 단위입니다. 44번. 납산 축전지의 증류수를 자주 보충시켜야 한다면 그 원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1. 충전 부족이다. 2. 급판이 황산화되었다. 3. 과충전되고 있다. 4. 과방전되고 있다. 과충전 시 전해액이 분해되어 수분이 증발하므로 증류수 보충이 잦아집니다. 45번. 엔진 정지 상태에서 계기판 전류계의 지침이 정상에서 마이너스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그 원인이 아닌 것은 1. 전조등 스위치가 점등 위치에서 방전되고 있다. 2. 배선에서 누전되고 있다. 3. 시동 시 엔진 예열 장치를 동작시키고 있다. 4. 발전기에서 축전지로 충전되고 있다. 마이너스 지시는 방전 상태이며 발전기 충전은 플러스 방향이므로 원인이 아닙니다. 46번. 기동전동기는 회전되나 엔진은 크랭킹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축전지 방전. 2. 기동전동기의 전기자 코일 단선. 3. 플라이휠 링기어의 소손. 4. 발전기 브러쉬 장력 과다. 기동전동기는 회전하지만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플라이휠 링기어 손상으로 맞물림이 안 되어 크랭킹이 되지 않는다. 47번. 공기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 슈를 직접 작동시키는 것은 1. 릴레이 밸브. 2. 브레이크 페달. 3. 캠. 4. 유압. 공기 브레이크에서 캠이 회전하며 브레이크 슈를 직접 밀어 작동시킨다. 48번. 유압식 모터 그레이더에서 유압 모터가 설치되는 것은 1. 리닝 장치. 2. 서클 횡송 장치. 3. 블레이드 승강 장치. 4. 블레이드 회전 장치. 유압 모터는 회전 운동에 사용되므로 블레이드 회전 장치에 설치됩니다. 49번.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주행 구동체인 장력 조정 방법은 1. 구동 스프로킷을 전, 후진시켜 조정한다. 2. 아이들러를 전, 후진시켜 조정한다. 3. 슬라이드 슈의 위치를 변화시켜 조정한다. 4. 드래그 링크를 전, 후진시켜 조정한다. 무한궤도 장력은 아이들러를 전으로 이동시켜 조정합니다. 50번. 무한궤도식 굴삭기에서 하부 주행체 동력 전달 순서로 맞는 것은 1. 유압 펌프, 제어 밸브, 센트 조인트, 주행 모터. 2. 유압 펌프, 제어 밸브, 주행 모터, 자재이음. 3. 유압 펌프, 센트 조인트, 주행 모터, 제어 밸브. 4. 유압 펌프, 센트 조인트, 주행 모터, 자재이음. 유압 펌프에서 발생한 유압이 제어 밸브, 센트 조인트, 주행 모터, 순으로 전달됩니다. 51번. 기중기의 붐을 교환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1. 트레일러를 이용한다. 2. 굴삭기를 이용한다. 3. 기중기를 이용한다. 4. 붐 교환대를 이용한다.
부품 교환은 전용 장비보다 기중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52번. 유성기어 장치의 주요 부품으로 맞는 것은 1. 유성기어, 베벨기어, 선기어 2. 선기어, 클러치기어, 헬리컬기어 3. 유성기어, 베벨기어, 클러치기어 4. 선기어, 유성기어, 링기어, 유성캐리어 유성기어 장치는 선기어, 유성기어, 링기어, 유성캐리어로 구성됩니다. 53번. 지게차에서 리프트 실린더의 주된 역할은 1. 마스터를 틸트시킨다. 2. 마스터를 이동시킨다. 3. 포크를 상승, 하강시킨다. 4. 포크를 앞뒤로 기울게 한다. 리프트 실린더는 포크를 상승, 하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54번. 클러치 스프링의 장력이 약하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유격이 커진다. 2. 클러치판이 변형된다. 3. 클러치가 파손된다. 4.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스프링 장력이 약하면 압착력이 부족해져 클러치가 미끄러집니다. 55번. 건설기계 등록자가 다른 시 도로 변경되었을 경우 해야 할 사항은 1.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등록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등록증을 당해 등록처에 제출한다. 4. 등록증과 검사증을 등록처에 제출한다. 주소가 다른 시도로 변경되면 관할 변경이므로 등록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56번. 다음 중 피견인 차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자동차로 볼 수 없다. 2.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3. 화물 자동차이다. 4. 소형 자동차이다. 피견인 차는 단독 자동차가 아닌 견인차에 종속된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57번. 건설기계의 등록원부는 등록을 말소한 후 얼마의 기한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1. 5년 2. 10년 3. 15년 4. 30년 등록 말소 후에도 관련 기록 관리를 위해 등록원부는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58번. 고속도로를 운행 중 일대 안전운전상 준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정기점검을 실시 후 운행하여야 한다. 2. 연료량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월간 정비점검을 하여야 한다. 4. 모든 승차자는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주행 중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이 필수입니다. 59번.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 대행자는 며칠 이내 검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1. 20일 2. 15일 3. 5일 4. 3일 검사 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후 5일 이내 검사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60번.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해 또는 과실로 가스 공급 시설을 손괴할 경우 조종사면허의 처분 기준은 1. 면허 효력 정지 10일 2. 면허 효력 정지 15일 3. 면허 효력 정지 180일 4. 면허 효력 정지 25일 가스 공급 시설 손괴는 중대한 사고로 간주되어 면허 효력 정지 180일 처분을 받습니다.